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에 아마존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나름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시 시장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자체는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출은 96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7% 상승을 했고요. 시장 예측치였던 927억 달러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6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을 했고, 주당 순이익이죠. EPS도 12.37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시장 예측치였던 7.41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6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3% 성장을 했고요. 한마디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하나 나쁜 수치 없이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익 부분의 성장이 정말 두드러지죠. 2배 이상 성장을 한 굉장히 좋은 수치고, 심지어 코로나 특수의 가장 큰 이익을 받았던 바로 직전 분기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입니다. 당연히 아마존의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은 북미 쪽의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40% 가까이 성장을 했고, 글로벌 매출도 마찬가지로 40%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AWS,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도 30% 성장을 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전부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한 거죠.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의 미래의 새로운 중요 수입원이 될 그런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마존의 주주님들이시라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아마존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거를 감안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아마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조금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일단 비즈니스 부문별로 보자면 당연히 온라인 스토어 매출은 이번 분기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동기 대비 4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당연히 줄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은 10% 정도 감소. 그 다음에 다른 업체나 사업자가 아마존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도 55%나 크게 성장.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코로나의 수혜가 있다고 봐야겠죠? 3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사업 부문 하나 빠질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조금 부족했는데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좀 썰렁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미약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매출은 1120억에서 12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은 1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은 4분기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분기죠.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성장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매출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예측치가 1120억이기 때문에 얼추 예측치보다 같거나 조금 높은 정도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10억에서 45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번 3분기에 63억 달러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죠. 4분기가 원래 대박이 나야 하는 수치인데 이번 3분기보다도 실적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난번 4분기랑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지난번 4분기도 39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최대치로 나와봐야 지난 4분기보다 아주 약간 성장한 정도, 기껏 한 10% 성장한 정도에 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아마존의 주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적게 잡은 이유는 다음 분기도 이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 40억 달러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로 인한 지출이란 거는 직원들의 감염 여부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을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직원 휴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같은 것을 취하느라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있을 테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개인 보호 장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참고로 이번 분기에는 25억 달러를 지출을 했고요. 이러한 지출 때문에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10억에서 45억 달러로 제시를 한 거고, 이거는 시장 예측치인 58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마존은 여지까지도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회사였거든요. 참고로 그럼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잠깐 볼까요?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이 87억에서 93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0억에서 5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이 96억 달러로 가이던스 최대치를 약간 상회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63억 달러로 가이던스 최대치보다도 20%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적은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4분기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이던스는 딱 보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이번 3분기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제시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특히 원래 7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프라임데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10월로 연기됐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돼요. 프라임데이 때 아마존에 쏠리는 수요가 엄청난데 그게 10월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다음 4분기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은 4분기가 연말이라는 점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3분기보다 낮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직접 제시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표인데요. 이걸로 보면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작성한 저만의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은 지난 연도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은 제품 부분이랑 서비스 부분 모두 성장을 해서 96억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에 70억 달러보다 한 40%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 지출도 당연히 많아지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을 더하고 나면은 갭 순이익은 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 21억 달러 대비 무려 3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를 나눈 갭 EPS는 12.37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역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역시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은 좋았으나 안타깝게도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미약한 관계로 시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아마존 자체에 대한 그 문제보다도 시장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그로 인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시장과 함께 하락을 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기업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현재 하락폭은 굉장히 과잉 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마존을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 찬스란 건 알겠는데 언제 얼만큼을 사면 좋을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존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워런 버핏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2개예요. 어느 지점에서 그냥 매수를 하냐, 아니면 나눠서 매수를 하냐. 그럼 우선 나눠서 매수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주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다 올라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존이란 기업에 대한 강력한 확신도 없고 잘 모르겠다, 불안하다 할 때는 무조건 나눠서 매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리적 저항선이자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3,000달러 부근에서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전 저점인 2,850달러 부근에서 또 하나를 사고, 그리고 지난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을 했던 2,700 부근에서 또 하나를 사고, 또 전 저점이자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인 2,600달러 초반에서 또 하나를 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나눠서 사라는 거죠. 괜히 오늘 아니면 날아갈 것 같다고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급하면 언제나 느긋한 것보다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조급하게 매수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지점까지 안 내려와서 못 사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라. 그리고 확신이 있는 기업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확신이 있는 기업은 항상 그냥 돈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왜 확신 있는 기업은 돈 있을 때 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고 정말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이다. 그러면 그런 투자자에게서 오늘 3,000에 사나, 내일 2,900에 사나, 내일 모레 2,800에 사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사고 나서 내려가면 기다리면 돼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올라가 버리면은 못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숫자만큼 못 사게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100개를 사려고 그랬는데 90개밖에 못 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만큼 주식 숫자를 못 사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 수익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만 그거보다도 심리적으로 그거를 사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은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확신이 있었던, 개인적으로 가장 믿었던 1등 주식이 아니라 2등, 3등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워런 버핏도 얘기했죠. 1등을 놔두고 2등, 3등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싫어도 1등을 놔두고 2등, 3등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내가 살려고 했던 한 1등부터 한 3등 정도까지 주식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범주 안에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1등뿐만 아니라 2등, 3등 주식조차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야 어떻게 되냐? 포모라 그러죠? 남들 다 돈 벌 때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두려움? 거기에 휩싸여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득 볼 기회를 날렸다는 생각에 멘탈이 무너져서 엉뚱한,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뇌동 매매로 매수를 한 엉뚱한 주식은 괜찮은 주식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고 싶은 1등 주식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2등, 3등 주식이다 하면은 너무 타이밍 재지 말고 단기적으로 내가 산 이후에 더 내려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사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월급 받았으면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 그냥 사라는 겁니다. 굳이 타이밍 재지 말고. 그리고 그 정도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불안하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나눠서 사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저는 결코 아마존이라는 기업 그 자체에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시장의 영향에 의해 하락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다 감안했을 때 현재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아마존 주식을 내놓을 때가 아마존을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